(2025년 12월 22일) 이정훈입니다. 제가 거듭해서 외환의 위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외환의 위기, 달러의 위기를 다시 한번 강조할까 합니다. 올해가 을사보호조약 맺어진 을사년이죠. 을사년의 종말, 뱅크런이 일어날 수 있다. 네. 이제 이 방송이 나가는 23일, 그로부터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채 일주일이 되지 않아서 12월 30일이 옵니다. 그날 대한민국의 대미 달러 환율이 얼마냐? 이게 내년도 대한민국 경제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31일은 문을 안 여니까 12월 30날 마지막 환율이 얼마냐? 종가 환율이라 그러죠. 그 종가 환율이 물론 올해 평균 환율을 잡을 겁니다. 근데 그와 관계없이 마지막 환율이 얼마냐에 따라서 내년도 한국 환율이 춤을 춘다는 겁니다. 종가 환율이 1,500원 넘으면은 뭐가 생길 수 있느냐? 뱅크런. 은행에서 돈을 빼기 시작하면서 은행이 무너지고, 물론 우리나라 5대 시중은행은 아니겠죠. 저축은행 같은 취약한 은행부터 상당한 위기. 2000 몇 년도에 있었죠. 부산저축은행 사건처럼 그러한 사태가 올 수도 있다. IMF 같은 위기가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주의해서 환율을 봐야 될 겁니다. 오늘이 월요일인데 22일이 지금 환율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데 오늘 또 1원이 올랐어요. 1471원으로. 아마 우리 외환당국이 상당히 많이 노력했는데도 또 오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분명히 한국은행을 비롯한 우리 정부 당국도 계속 회의를 하면서 환율이 문제다 하고 잡으려고, 물론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달러는 풀지 않았습니다만은 노력하는데도 오른다는 거, 이게 뭘까요? 심상치 않은 겁니다. 이 위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미국과 통화스와프 맺는 겁니다. 통화스와프는 다 아시죠? 현재는 우리가 요구해도 미국이 전혀 응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낭설이 있는데 그중에 한 낭설이 이재명 같은 정권이 있는 한 대한민국하고는 미국이 통화스와프 맺어주지 않는다. 윤석열이었으면 혹시 모르겠는데 이런 낭설이 있습니다. 낭설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또 슬픈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도 일본이 우리랑 GDP가 비슷하지만 1인당 우리보다는 경제가 크죠. 일본하고 통화스와프가 유지되면 좋은데 현재 우리가 지금 시점 12월 22일 시점에서 일본하고 맺은 통화스와프의 총액은 700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바로 올해 말 12월 31일 이 중에 570억짜리 통화스와프, 한일 통화스와프가 종료되고 일본이 더 이상 연장을 안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년 6월, 2026년 6월까지 가는 130억짜리 통화스와프만 하나 남습니다. 한미 통화스와프, 한일 통화스와프만 살아있어도 우리가 지금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본의 통화스와프 작은 것만 하나 남고 사라진다. 없다라는 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제가 수치는 좀 잊어먹었는데 올해 경상수지가 900억 잘라 조금 안 돼요. 800 얼마였어요. 10월 달까지. 그런데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은 돈. 그게 880억이면 890억. 내 수치는 자신이 없으니까 대충 그 정도 얘기할게요. 더 많은 돈이 한국에서 달러가 나갔습니다. 어떻게 나갔느냐? 미국 주식을 사려고 서학개미들하고 또 대한민국의 가장 대표적인 큰손인 국민연금이 투자를 했어요. 국민연금도 돈 벌어야 되죠. 그러니까 달러를 벌어도 더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한국은행이 어떻게 조치를 많이 취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이미 알고 대책도 세웠던 것 같아요. 국민연금은 어떻게 하는데도 환율이 안 잡혀요. 오늘도 굉장히 노력했는데 1원이 올랐다는 것. 상당히 불편한 현상입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지금 서학개미 국민연금이 미국 주식을 많이 사서 경상수지보다 많은 걸 사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한국은행 자체가 너무 많은 돈을 풀어서 우리나라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환율이 떨어진다는 부분을 놓치고 있습니다.
이거를 한국은행은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럼 한국은행은 왜 돈을 풀었느냐? 부실 대출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돈을 회수하게 되면 그 기업들이 무너지고 그 기업이 무너지면 그 기업에 돈을 빌려줬던 은행들, 작은은행, 저축은행부터 무너지면서 줄줄이 은행이 무너지고 은행이 무너진다면 어떡합니까? 너도 나도 내 돈 찾으러 가면서 뱅크런이 일어나죠. 그럼 한국 경제가 크게 흔들릴까봐 돈을 회수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풀어야 되는 입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더 풀어야 되는 입장, 네, 설명드릴게요. 지금 한국은행은 은행권 뱅크런 가능성을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은행도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돈을 빌려주는 제도를 개선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지금 은행이 돈을 빌려주죠. 그래서 그 대출해주기면 채권을 잡잖아요. 담보를 잡잖아요. 그 담보를 근거로 해서 돈을 더 공급해주기로 언제부터? 내년 1월 1일부터 했습니다. 왜? 그렇게 안 하면은 지금 프로젝트 파이낸싱, PF라 그러죠. 대장동 게이트를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거 천화동인이라고 하는 누구죠? 김만배 기자 출신. 기자지. 그 친구가 만든 천화동인인가 만들어가지고 처음에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그 영화배우 누구죠? 누구 그런 사람부터 돈을 끌어당겨서 자금을 만들죠. 좀 더 가시화되니까 그 다음에 저축은행 돈을 끌어들여서 만들고 그때 가시화되면 그 돈 갖고 땅을 사면서 확실해지면은 그때 무슨 은행이죠? 은행들이 들어와서 다시 돈을 대면 그 다음에 공사로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이런 프로젝트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돈을 빌려내는 걸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합니다. 이게 부동산 경기가 좋으면은 대장동처럼 돈은 한 총 빌린 건 100억 빌렸는데 완판이 돼갖고 1000억을 벌었다. 아니면 5천억을 벌었다. 그러면 좋죠. 근데 이게 분양이 안 된다. 내가 빌린 게 100억을 빌렸는데 집이 분양이 안 되기 시작하면 하나도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돈을 못 갚죠. 그러니까 미래에 내가 이거를 팔아서 미래의 희망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린 거기 프로젝트 파이낸싱인데 이게 실패하면 은행이 흔들리고 근데 이런 PF가 여러 사업장이면은 나라가 흐청하는 거죠.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잖아요.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SBS 모기업 태영건설이 지난 총선 24년인가요? 총선 직전에 어렵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지금까지 조용해졌습니다. 그 회사도 땅을 사서 아파트를 짓고 분양하고 PF를 하는 회사인데 넘어갔다는 건 뭐냐? 은행권이 돈을 대줬다는 거예요. 연장할 수 있도록. 근데 그냥 돈을 빌려주면 갚아야 되는 거, 갚는 건 뭐 연장하더라도 이자는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이자를 낮춰주면 버텨요. 이자를 올리면 그 이자도 못 갚죠. 그럼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돈이 너무 많이 풀렸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이자를 올려서 돈을 쫙 회수해야 돼요. 근데 회수를 하게 되면 이 좀비 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집니다. PF 사업하는 데가 무너지면서 한국 경제는 휘청하기 때문에 지금 돈이 너무 많이 풀린 걸 알매도 못 푸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서 저도 뭐 받았어요. 13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받았잖아요. 뭐죠? 무슨 그것도 돈 풀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돈이 늘어나는 거예요. 돈이 늘어나면은 그 돈 갖고 사업한다고 또 돈 빌려 갖고 하는데 사업이 실패한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면 어떡하는 거예요? 그러면 버티죠. 처음엔 이자만 내고 이자를 올려주면 망하니까 이자를 계속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에서 지난 19일에 은행이 갖고 있는 채권을 담보로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는 제도를 올해 1월부터 한다. 2020년 1월부터 한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건 그러면서 위기가 다가올 것에서 선제적 대비를 한다라고 했는데 이 기사를 보도한 한 언론은 불안의 자백으로 읽힌다 이렇게 썼습니다. 꼭 PF 기업들이 무너질 것 같아서 선제적 대비를 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지금 불안을 자백한 것이다. 지금 유동성이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돈을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에 은행 이자를 올려서 잡아당겨야 되는데 국고채 10년물 금리 기준 3.4%는 계속 그대로예요.
파이액트 프로젝트 PF로 풀린 돈이 지금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금융권에서는 186조로 보고 있고요. 은행권에서는 68조로 보고 있습니다. 금융권에는 은행권 말고도 다른 게 많죠. 여러 군데 돈 빌려주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한번 터지면은 미국에서 그전에 모기지 사건 일어나서 막 연쇄 부도가 난 건설 회사들. 하여간 이자만 겨우 내고 버티는 좀비 건설사가 많다는 것. 근근히 버틴다는 것. 건설 경기가 좋고 아파트 분양 잘 되면 좋지. 그 지금 이재명 정권도 아파트 살리려고 뭐 대책 내놓고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은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경상수지 흑자로 벌어든 님보다도 더 많은 돈이 나가고 있다. 왜 미국의 주식을 사겠어요? 이런 거를 다 아는 사람들, 이제는 현명한 사람들이 많고 기관들은 다 분석 잘하죠. 그러니까 한국을 못 믿으니까 달러를 갖고 저쪽을 사버리는 거예요. 한국을 투자할 수가 없는 거죠. 어느 하나 무너지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다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도 자신을 못하니까. 차라리 내 돈 있는 거 갖고 한국 주식하는 발빼는 미국 주식 사겠다고 가는 거죠. 서학개미들이 괜히 나오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물론 미국 증시가 좋은 탓도 있죠. 자, 그러면 이거를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은 근데 지금 외국 기관들도 한국 증시가 좋으니까 한국 주식을 팔고 빠져요. 괜히 또 달러를 한국 주식 팔고 달러 갖고 나게 달러가 주는 거죠. 하여간 지금 제일 큰 거는 우리나라에 지금 풀린 돈이 너무 많은 건데 지금 그걸 이제 광의의 통화로 해서 M2라 그러는데 M2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거를 많다는 얘기를 안 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은 수익증권이 많아서 그렇다 그러고 하는데 이거 다 M2가 많다는 걸 감추기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한국은행은 돈을 못 조이느냐? 이자를 높이면 되는데 그러면 이재명 정권 지금 주식 4천 넘었다고 한참 자랑하고 5천 가자 그러고 코스닥도 1000 가자 그러는데 그게 안 되니까 뭐 모르겠어요. 지금 한국은행하고 이재명 정권하고 어떻게 지금 이재명 정권이 내란 전단 재판부 만드는 건 분명히 위헌인데 지금 대법원에서 예규를 바꿔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아마 엄청난 압박을 대법에 집어넣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러고 나오는 거겠지. 대법도 분명히 위헌이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예규를 만들면 위헌은 피해갈 수 있겠지. 마찬가지로 한국은행하고 이재명 정권하고 지금 뭐가 있는 거 아니냐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도 이거 다 아니까 지금 은행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못 올리고 좀비 기업들이 살 수 있도록 그들이 맡겨놓은 채권을 담보로 해서 돈을 더 풀어주겠다. 돈을 더 푼다는 거예요. 풀다가 이게 너무 많이 풀려서 이제 환율 방어가 안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그때 믿음이 한미 통화 스와프가 돼 있으면 미국이 달러를 빌려주니까 달러가 들어와서 좀 재워줄 수 있잖아요. 완전히 무너지고 난 다음에 IMF가 빌려주는 거 말고 통화 스와프는 그 전에 빌릴 수 있는 건데 지금 한미 통화 스와프는 안 되고 있습니다. 2020년 잠시 했다가 2024년 계속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미국한테 이재명 정부가 관세 협상을 15% 받으려고 한 2천억 달러만 미국에 투자하면 되겠다고 했는데 마스가 조선업도 하겠다 해서 3천 몇백억 달러 투자한다고 해놨다가 그 다음에 그럼 뭐래. 우리가 지금 돈이 없다. 달러가.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건 4,300억 달러지만 쓸 수 있는 돈은 1년에 우선 당장 쓸 수 있는 거는 130 몇 억밖에 안 되고 그래서 매년 200억씩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러면서 간절히 미국에 부탁했던 게 뭡니까? 우리가 미국에 투자를 하는데 우리가 달러가 투자해서 부족하면 큰 위기가 빠지니까 통화 스와프 맺자 그랬죠. 미국이 노 했습니다. 제가 앞선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은 우리를 환율 조작국 관심 대상국으로 보고 있다. 왜냐? 수년째 무역 흑자를 보고 있는 게 미국이 환율 조작국 의심하는 거고 또 GDP 대비 무역 흑자가 얼마 이상 2%씩 이상이면 의심하는데 우리는 5%가 가까이 되니까 당연히 의심하고 마지막에 환율을 한국은행에 개입해서 돈을 풀어서 막았다가 몇 번 반복되면 딱 환율 조작국으로 걸리는데 우린 두 가지 조건이 이미 워낙 흑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지금 달러를 50억 달러도 풀어도 지금 뚝 떨어질 텐데 못 푸는 게 몇 번 풀다가 그 조건 채우면 대한민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니까 못 푸는 거예요. 그거를 다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관세 협상할 때 15% 받기 위해서 미국에 투자하겠다 얼마 하면서 우리 사정이 안 좋으니까 통화수법 맺어달라 했는데 미국이 노했잖아요. 우리가 투자한다는데도 노했지 않습니까? 미국이 안 해줍니다. 이 문제는 총력을 달려드려야 될 거예요. 아마 이재명 정권에서 국가정보원이 뭐 돈 공작을 하던 뭘 다 해야 되는데 지금 국가정보원은 대북 공작이란다. 대북 내통하는 데 쓰고 있죠. 원래 국가정보원이 비밀리에 누구죠?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한국계 미국인 여성 그 학자를 우리가 국정원이 돈 주고 뭐 했다 걸렸잖아요. 미국. 그런 식으로 국정원이 진짜 진실한 외교를 하고 외교부는 그냥 겉으로만 하는 거예요. 국정원을 해외 외교 공작에 했어야 되는데 그거 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오로지 대북만 바라보고 지금 김정은한테 잘 보이려고 이재명 대통령은 거의 뭐 총도 쏘지 말라 그러고 웃기는 거 하고 있죠. 자, 하여간 한미 스와프는 2024년 12월 30일부로 공식 해제됐으며 전혀 회복될 기미는 없다. 그 다음에 한일 통화 스와프인데 한일 통화 스와프는 아까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700억 달러 규모로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570억 달러짜리가 올해 말 끝납니다. 그럼 130억짜리만 남는데 그거는 3년 계약인데 23년도에 맺은 거라서 내년 6월에 종료인데 그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130억만 가지고 우리가 지금 될까요? 700억도 위태로운데 미국하고 하면 제일 좋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달러를 풀지 않으면서 기술적인 방법으로 한국은행이 환율을 막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데 22일 1원이 올랐습니다. 또 23, 24 어떨지 모르겠지만 만약 30날 종가가 1,499원 아니면 1,501원 그러면 며칠 동안 놀다가 문 딱 여는 순간에 불안하죠. 뱅크런 일어날 수 있죠. 이재명 정권은 계속 자기 경기 살려고 돈을 풀었어요. 그리고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윤석열 정부 때도 했고 또 윤 대통령을 탄핵했을 때 헌재에서 재판하고 있을 때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할 때 그때도 많이 풀린 걸로 압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대한민국이 제일 취약할 때예요. 만약에 경제 위기가 터지면 안 되니까 그때 또 많이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정치가 불안하면요 풀어줍니다. 지금도 이재명 정권이 자기가 취약하니까 돈을 푸는 쪽으로 가거든.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행이 기존 담보를 갖고 돈을 더 주겠다, 유동성을 풀어주겠다, 뱅크런 때문에 풀어준다 이런 얘기하면서 풀어주잖아요. 이게 구조적인 위기입니다. 서학개미가 미국 주식에 투자해서 더 많은 돈을 가까워서 그리고 대한민국 기업들도 지금 불안하니까 달러를 안 내놓잖아요. 지금 뭐 대통령이 7대 그룹 총수 불러서 야 달러 풀어 그러는데 풀겠어요? 못 풀어요. 지금 자기네가 죽을 판인데. 지금 시중은행들도 은행 가서 지금 돈 빌리려고 그러보세요. 지금 안 빌려줍니다. 다 위기니까 안 빌려줘요. PF 쪽 이 좀비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을사년을 어떻게 보내려고 저렇게 즐거운 업무 보고를 받고 있는지 진짜 업무 보고를 받으려면 한국은행 가가지고 진지하게 토론해야 됩니다. 솔직하게. 정말 을신년스러운 을사년이 그러한 마지막 날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